여자를 음으로 위와 아래에서 위는 위아래 위는 양이고 아래는 이 책들마다 명리개벽 책 쓴 사람들 거의 다 이런 책을 많이 하죠. 위는 양이고 아래는 음이다.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말하면은 뭐 소위 말하는 도전계가 나옵니다. 도전계. 여기서 나오는 게 도전계. 이 도전이라는 거는 뭐 이 도지요. 말하면 전자는 이 도전계. 예, 도전계. 말하면 괴를 뺑 돌려갖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도전계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도전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입장 바꿔서 말하면 여기서 이래 보는 괴 똑같은 괴를 들어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괴가 틀리죠. 여기서 이래 보면 이게 괴가 달리 보이고 여기서 이래 말하면 이렇습니다. 괴를 이야기하자 하면은 어떤 괴가 있다고 봤을 때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괴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괴하고 괴 이름이 괴 모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괴 모양이 괴 명이 달라지죠. 그렇듯이 위아래라는 거 어떤 거를 위로 하고 어떤 거를 여기서 이거를 상으로 한다, 이것을 하로 한다 했을 때는 이래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이쪽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도 개념이 말하면 중심이 없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1번에 낮과 밤과 낮. 낮을 양일하고 밤을 음일하죠. 이것도 보십시오. 말이 상당히 그 어떤 틀 안에 넣어버린 거죠. 밤 말하면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뭡니까? 밤이 좋으니까 밤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낮은 안 왔으면 노래방 같은 거 낮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아까 이야기한 프레임, 고정관념 혹은 어떤 틀 안에 자기가 빠져나와야 도 말 긴데 왜 그 틀 안에 자기가 들어가느냐 자기가 들어간다. 스스로 옥죄이는 겁니다. 이게 궤변이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궤변이라고 이야기하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 비지떡이라 하죠. 내로 볼 때는 음양의 상생상극 이론이 궤변인데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깨고 내 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싸움할 때 순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볼 때 내 말이 말하면 어떤 사람이 봤을 때 혼자서 당하는 거지만은 지내놓고 나면 그 사람 말이 맞았다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그 사람 답답하겠습니까? 음양호의 상생상극이 머리에 틀 안에 박혀있는 사람 볼 때는 내가 지금 이래 이야기하는 거 볼 때는 내보고 말하면 궤변이다 할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에 비지떡이라 했어요. 내려 볼 때는 음양호의 상생상극이 뭐다? 궤변이다. 그건 궤변으로 턱도 없는 궤변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상의 음양호행의 모순점. 일반적인 상에 있어서 음양호행 모순점. 이러한 것에서의 모순점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아. 가령, 연자 나올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을 양이라고 하고 땅을 음이라고 할 때 하늘이 양이 되어야 하고 땅이 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없죠. 또한 하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말입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우리 요새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 하면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주 전체로 다 볼 것이냐 이 말입니다. 혹은 뭐 성층권만 보느냐 대기권 말하면은 대기권까지만 보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 개념이 없어. 하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면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된다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런 기준점이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는 기준점을 볼 때 개념이 있어. 즉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은 고속도로 같으면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와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가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고속도로의 시작점, 고속도로의 끝점 하는 시작과 끝점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날 때는 일반 도로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정해놓지 않으면은 어디에서부터 고속도로가 어디까지 말하면은 경부고속 1번이 같은 1번이라 하는 그 개념이 없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것하고 싸움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기준에는 구체적인 구획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더라. 또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양과 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주에서 어떻게 이용되며 그리 중요한 것은 이 통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내가 이야기하는 명리개벽에 나와 있는 신의 명리론이 통변에 안 맞으면 그건 엉터리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양과 음으로 구분했다면은 사주에서 어떻게 이용되며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 무책임하게 음양, 음은 이렇고 양은 이렇다라고 해놔놓고 어떻게 사용한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는 말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없다. 둘째, 더움과 추움이라고 하는 것에 더움을 양이라고 하고 추움을 음이라고 한다면은 춥다 하는 것과 덥다 하는 것의 정확한 온도 규정 맞지 않습니까?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에스키모들이 볼 때는요. 우리나라 가을 겨울도 다 더워 죽겠다 이랍니다. 다 더워 죽겠다 이랍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 우리나라 가을철에만 오도요. 아이고 추워 죽겠다 그럽니다. 그 개념이 온도가 몇 도에서의 덥다, 몇 도부터 더움이라고 할 수 있고 몇 도부터는 춥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궤변이라고요. 신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궤변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그 자체가 궤변이에요. 그래 덥다는 것의 정확한 온도의 규정 또는 계절적인 구분.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춥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춥다 덥다라는 그 개념의 용어를 쓰는 계절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계절적으로 봄과 여름은 덥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을과 겨울은 춥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라도 규정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계절적인 구분이 한 온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한다면은 애매한 온도의 구분적인 것인 16페이지 더움과 서늘함 혹은 따뜻함과 추움을 가지고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겨울 같은 여름이 있고 여름 같은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여름이라 하면 만약 봄 같은 겨울이 있고 한겨울인데도 봄 같은 겨울이 있고 여름 같은 겨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그러면 계절적으로 그렇게 그냥 따뜻함과 더움과 따뜻함이라든지 추움과 따뜻함 이래 해놔 보면은 겨울 속에서 여름이 있을 수 있고 봄이 있을 수 있고 여름에서의 뭡니까 추운 날 가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 마찬가지로 덥다는 것과 춥다는 것이 사주에서 음과 양과 음으로 구분되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 왜 그러면은 이 덥다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덥다 춥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명리에서 어떻게 이용된다 하는 그 설명, 이용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론 전개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착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착함을 양이라 하고 악함을 음이라고 할 때 그러한 상태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의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이지, 청량자가 없다. 저울이 없다. 얼마만큼이 돼야만 착한다고 이야기해요. 소위 말하는 절대성과 상대성이죠. 모든 착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특수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입니까?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뭡니까?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도 틀리도 공부 못한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들이 일반 고등학교 온 거 뭡니까? 우등생이죠. 즉 착함과 악함이라는 그 자체의 잣대를 들일 수 있는 게이지가 없다. 얼마만큼 돼야만 착하다고 할 수 있고 얼마만큼 돼야만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는 연필 한 자루만 예를 들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다 하더라도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악한 사람들만 있는 데는 연필 한 자루 넣어가도 뭡니까? 연필 한 자루 정도만 갖고 가는 가지고 악하다 할 수 없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개념이 없는 거다. 추상적이죠.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렇지 한번 착함과 악함이라는 것을 착함을 양이라 하고 악함을 음이라고 할 때 그러한 상태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의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착함과 악함이라는 것으로 음과 양으로 구분하여 사주에서 왜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구분으로 그것이 사주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은 어떤 책에서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은 신령학문이라는 것을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하죠. 사조. 아무런 거기 없는데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음양오행 상생상극에 있었어의 말하면 도사바 같은 말을 꾸미기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하면 허구성이다. 세 번째, 해와 달이라는 것에서 해를 양, 달을 음이라고 할 때 우주에서는 해와 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말하면 중간자도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변화가 있다. 다른 별들도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만약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해와 금성, 또 달과 목성이라는 것으로서 비교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음만 있을 뿐이며 또한 이러한 구분이 사주에서 왜 해와 달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말입니다. 명리에서 그게 이용되지 않은 것 같으면 그 말을 넣지 않아야 되죠. 설명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사주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더라. 다섯 번째. 남자와 여자에 있었어요. 남자를 양이라 하고 여자를 음이라고 한다면은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조건 또는 체력적으로 강하고 약한 것으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지만은 남자보다 힘센 남자가 있습니다. 술을 먹는 거로 볼 때도 남자보다 더 많이 술을 먹는 여자도 있다. 그 신체적 무엇으로서 말하면 설마 양과 음으로 구분하냐 이 말이에요. 강하고 약한 것으로 구분할 것인지 알 수 있는데 만약 애교스러움과 무뚝뚝한 것을 비교할 때는 양과 음이 바뀔 수도 있고 술 먹는 거로 봤을 때 바뀔 수 있고 체력적으로 볼 때도 바뀔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단순 무식적인 비교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좀 뭐한 이야기로 단순 무식적인 비교다. 이 남과 여자라는 이거하고 양과 음으로 구분하는데 그것도 말하면 뭐 어떻게 이용된다는 그 기준이 없다. 여섯 번째, 위와 아래라는 것으로 그러면 요새 이야기는 또 음과 음양공의 상생상극을 주장하는 사람 볼 때는 그러면 요새 이야기는 소위 말하면 뭡니까? 그 동성애자. 중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말하면 이분법적으로만 나눌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위와 아래라는 것으로 상을 양이라 하고 하를 음이라고 할 때 평면적인 상태에서 멀리 있는 것이 위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래인지 또는 하늘을 향한 쪽과 땅을 향한 것에서의 위와 아래의 구분에 한 것인지 즉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위로 간다고 부산 내려오는 거 아래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 환경이 통일이 된다면 서울이 기준이 된다면 서울을 오는 걸 갖다가 뭡니까? 서울 올라간다 해야 되겠죠. 서울 내려간다 소리는 그 말은 좀 애매합니다. 그렇게 애매하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 혼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구분적인 것이 사주에서 또 어떻게 이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없더라. 말만 적어놨지 거기 말하면 왜 그렇게 구분해놨고 그게 명리에서 이용된다는 말은 없더라. 여러 번째, 낮과 밤이라는 것에서 낮을 양이라고 하고 밤을 음이라고 할 때 낮과 밤의 기준 시간은 우리 낮과 밤의 기준 시간 요새는 이건 뭐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기준 그리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낮과 저녁 또는 밤과 아침이라는 것으로 놓고 양과 음을 구분한다면은 어느 것을 양으로 어느 것을 음으로 할 것인지 혼돈스럽적 중간자가 있대. 중간자. 이걸 이제 철학에서 중용. 또한 이런 양과 음의 구분이 사주에서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설명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구분하는 여러 가지 명리책을 보면은 이렇게 구분해놓은 양과 음으로 구분해놓은 게 말하면은 쓸데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네. 그리고 다음에 3. 일반적인 사항. 예. 그래서 이번 이제 그거에는 17페이지입니다. 어차피 이제 이 음양오행과 상생상극이 죽어야 명리가 산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간 데 있어서
17페이지입니다. 이게 말하면 쭉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음과 양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음양, 이제 명리를 하는 사람이 명리를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말하면은 아주 쉽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자기가 마치 그렇게 구분해난 그와 같은 착각으로서 음양을 먼저 나눕니다. 음양. 그래서 말하지만 음양이라는 음효양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효양효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자꾸 왜곡되게 말하면은 쓸데없이 확장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일반 명리에서도 음과 양으로 나누어야 된다 하는 당연시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큰 딜레마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명리계에. 이제 그래 놓고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17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3. 일반적인 상의 음양의 구분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이제 명리계에서는 이거는 건데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3,000년을 내려왔는 5,000년을 내려온 명리가 이론이 적용이 되고 가령하여만 한 60%라도 맞아 들어가 있는 상태 같으면은 제가 있는 음양의 상생 상극이라는 그 이론이 그런 대로 맞을 수 있는데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음양의 상생 상극이라는 그 자체로 풀어봤을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은 30분 범위에 들어온다 하지만 30분으로 범위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이론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거 읽어보면은 일반적인 상의 음양의 구분에 대한 문제점 17페이지 밑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야기하는 이러한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것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 첫째로 18페이지입니다. 음과 양으로 비교되는 항목에서 무조건 뭐 앞에 말씀드린 해와 달, 산과 바다. 그럼 뭡니까? 산과 바다 이랬을 때 여기서도 이제 문제점 난주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산과 바다라고 했을 때 산과 바다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산을 양으로 해야 될지 바다를 음으로 해야 될지 바다를 양으로 해야 될지 산을 음으로 해야 될지 그 모르고 그럼 뭐 산과 바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추가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가령하에 강이라고 하면 또 어찌 되겠냐 강은 그러면은 어디를 산과 바다를 양과 음으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강이라는 것 자체는 혹은 냇물이라는 것 자체는 이 말입니다. 어디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 심각한 이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되는 항목에서 비교하는 항목이 완전하게 음과 양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자면 이분법적 아주 단순하죠. 물론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명리에 있어서는 이게 안 맞더라. 그 이분법적인 그런 착각을 가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단순한 비교에 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물을 마치 음과 양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빠져버립니다. 불편한 진실에 빠져버리게 하는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음과 양의 구분에 있어서는 복합적인 비교 또는 중간적인 것과의 구분은 필요 없는 것. 그렇게 금시 이야기했듯이 또 이야기하자면 남과 여로 구분하지만 여사인 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쪽에 해당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설명적으로 하자 하면은 그러한 중간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말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중성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자, 원자론에서 중성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치라든지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는 양이고 어떤 경우에는 음이다 하는 수치나 기준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음과 양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수치적인 착각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자기 편한 데 따라서 수치도 필요 없이 편한 데 따라서 이건 양이네, 이건 음이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착각을 가질 수 있기도 하더라. 다섯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양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음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적인 설명 그렇기는 이러이러한 것은 양이고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양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거나 음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적인 설명도 없는 겁니다. 이유적인 설명과 음과 양으로 나누어야 하는 그 필요성도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명이 없는데도 사주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장황하게 설명,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양, 이 음과 양으로 나눠야 되는 게 꼭 해야 되는 양, 음과 양으로 나누는 게 위대한 것인 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 반드시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 것 같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에 의해서 사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꼭 반드시 말하면은 필연적으로 음과 양으로 나눠야 한다는 엉뚱한 집착입니다. 집착을 가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6번째, 음과 양으로 나누는 항목이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번 시간 말하면 쭉 이야기한 거, 남자를 기준으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말입니다. 남자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남자가 예를 들어 양이 좋은 거고 음이 나쁜 거다 했을 때는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 될 수도 있으나,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에 있어서는 여자가 양이 되고 남자가 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때 그 궤변, 내가 이야기하는 게 궤변으로 들리는 것 같으면은, 내로 볼 때는 기존 하는 음양오행 상생 상극을 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궤변으로 들립니다. 궤변으로 들립니다. 세월을 두고 보자 얘기죠.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왕따라는 거는, 우리가 현일이요, 왕따라는 거는 다수가 이 말입니다. 다수가 혼자를 갖다가 격리시킨, 말하면 소수를, 혼자 내지는 소수를 격리시키는 걸 왕따라고 하는데, 나로 볼 때는 나 혼자라는 이게 이제 김명진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내로서는 이래 이야기합니다. 김명진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내로서는 내 혼자가 이 수많은 음양오의 상생상극을 쓰는 다수를 나는 왕따시킨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될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소위 말하는 헛소리 하지 마라. 요새 뭡니까 그 개콘에 보면은 헛소리 하는 거 있죠. 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예. 자, 그래서 6번째 19페이지, 음과 양으로 나누는 항목이 음과 양으로,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시한 겁니다. 마치 음과 양으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고착적인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말하면은 꼭 그거는 반드시 양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반드시 음이 되어야 할 수가 없다는, 그렇게 말하면은 고착 딱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 7번째,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누는 항목들은 사주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현실적인 것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음과 양으로 나눈 것을 끝으로 책의 어느 곳에서도 음과 양으로 나눈 항목에 대한 말하면 구체적인 설명 방법,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을 하여야 되는 것과 같은 악습, 말하면은 비판 없는 거죠. 비판 없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악습에 빠져 이 세월 3000년 혹은 유주역과 같은, 내가 보기에는 이 명리라는 건 항상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3000이다 하지만은 내 같은 건 내가 생각할 때는 명리의 역사를 볼 때 주역을 꼭지점으로 한다는 것 같으면은 주역의 역사가 약 3000년, 약 500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악습을 내려오는 게 5000년이 됐다. 그럼 음양오의 상생상극은 말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000년까지는 안 되겠죠. 그런 악습에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다음의 항목도 음양의 구분이 가능한가, 이제 물음표를 둔 겁니다. 음과 양의 단순한 비교의 또 다른 예를 본다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머리에 두고 다음에 비교한 것을 본다면은 단순하게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육체와 정신, 무엇을 양으로 할 것이며 무엇을 음으로 할 것이냐. 자와 우, 무엇을 양으로 할 것이며 무엇을 음으로 할 것이냐. 그래, 이런 거 이래 이야기하면은
당신은 쓸데없는 명리에 그거 안 들어가는데 왜 그런 걸 끄집내느냐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이라는 거 명리에 사용하지 않는데 왜 그걸 갖다가 양과 음으로 책이란 책임에다 해놨느냐 이 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자와 우구리 자를 양으로 할 것인지 우를 음으로 할 것인지 행복과 불행 둘 중에서 행복을 양으로 할 것인지 불행을 음으로 할 것인지 말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태어나는 것을 양으로 할 것인지 죽음을 음으로 할 것인지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요새 이야기하는 그 말하면은 그 죽을 권리 이야기하자 하면 뭐 그 수명을 나이들은 말하면 아주 그 치료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만약 안락사 시키는 거 말하면 그 사람을 무슨 사람입니까? 그거 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뭐 가족들이라든지 본인을 볼 때도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살고 있는 게 고통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죽는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죽는다는 그 말하면 사람을 죽인다든지 혹은 죽는다는 거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볼 때는 그게 올바른 말에 좋은 쪽의 양이라고도 할 수 있. 삶 자체가 말하자면은 뭐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 삶 자체가 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 말할 뜻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말 뜻을 모른다는 것은 명리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머리가 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대한 난과 죽음 혹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뭐 어떤 기준으로 주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네, 그러고 선과 악, 선과 악. 악을 주로 말하면은 악을 주로 하는 요새의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나는 그게 내 일이고 내 소위 말하는 내 삶의 수단 방법인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양입니다. 양이고 선한 사람 말하면은 내인데 당한 사람은 음입니다. 했을 때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궤변같이요? 궤변 아닙니다. 궤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 자체가 궤변입니다. 다음에 존경과 멸시, 귀한 것과 천한 것, 가난한 것과 부자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동과 서, 남과 북, 마른 것과 습한 것, 마른 것과 습한 것, 마른 것이 좋을 때는 뭐 또 습한 것이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버섯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습한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럼 그게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른 것은 오히려 버섯이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구심력과 원심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질과 양.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음식이 뭐 예를 들어 어떤 그게 말하면은 질로 따진다. 어떤 사람도 나는 양이다. 그 사람에 따라서 양과 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덧생과 뺄생, 극과 석, 정과 행, 전진과 후퇴, 안과 박, 강함과 약함, 이익과 손해, 남해기선, 북해기선, 북극, 남극, 여기 짜다라 들어가지요. 긴장과 완화, 유기한과 무기한, 무한기간, 산성, 알칼리,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요 사이는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클 때만 하더라도 왼손잡이 있으면은 말하면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결사적으로 오른손 해라고 말하면 두드리 패면서 오른손잡이 오른쪽 갖고 밥 먹고 오른쪽 갖고 걸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들은 뭡니까? 왼손잡이도 천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잡이만 쓰는 사람으로 볼 때는 왼손잡이가 양이고 음이고 이래 됩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다음에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비싼 물건, 싼 물건, 돼지고기, 소고기 보십시오. 예. 돼지고기가 먹는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가 일본 사람들 동양에서 소고기가 물론 고기가 비싸고 맛있다 하지만은 돼지고기가 먹는 사람에 있어서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양으로 칠 거예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휘발유와 경유, 사과와 배, 감, 그리고 사과와 배, 감 어떤 거를 양으로 하고 음으로 할 것이냐. 화장과 매장, 형광등, 백열돌, LED 등 가스용, 전기용접, 지신, 고무신, 전동등 이거요. 내가 말장난인 거죠. 음양호의 상생상극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말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게 당신이 김명진 네가 얼마나 말장난이다 하려고 버리면은 내가 볼 때는 음양호의 상생상극을 쓰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말장난이다 이 말입니다. 쭉 나옵니다. 전화와 스마트폰, 북과 만년필, 연필, 볼펜, 아날로그, 디지털, 의사와 간호사, 여자 의사와 남자 간호사, 고용주, 노동자,
등을 가지고 음과 양으로 구분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양으로 하여하며 어떤 것을 음으로 구분할지 혼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또한 왜 그러한 것들을 피곤스럽게 말하면은 하늘과 바다, 남과 여, 뭐 또 혹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피곤스럽게 왜 양과 음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혼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며, 왜 양과 음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정도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이거 양과 음이라는 것은 주역에서 음효양효라고 이야기했죠. 음효양효. 말하면은 음효양효라고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게 왜곡되어 전해놓은 겁니다. 음효, 양효라는 이 자체가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 전해져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그 미국을 보면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안정하며 혼돈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것이 명리론에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것이 1페이지 이제 음과 양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물론 이러한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말로써 할 때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음과 양으로 하는 구분의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의 말입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은 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어떤 대화의 상황에 있어서는 흔히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위의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것들은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볼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주에서는 사용된 것에 있어서는 그럴 이유와 필요성이 아무도 없더라. 그게 둘러 빠지지 말자. 음과 양으로 비교하는 항목을 보면은 그러한 것끼리 끼워 맞추기 위한 항목들로만 가지고 양과 음의 답을 느끼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끼워 맞추기 식의 답을, 소위 말하는 그러한 답을 얻기 위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느낌이 그러한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또한 필요 없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책의 분량을 늘리기 위한 필요 없는 내용을 필요 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여 책의 분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과도 같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항목들에 대한 음과 양으로의 구분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명리에서는 필요한 사항들이 아니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주라고 하는 책에서 음과 양으로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오행으로도 말입니다. 나누어 줘야 하고, 오행으로도 말하면은 녹화 통수는 오행으로 나누어 줘야 하고, 이러한 것들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랬기는 음과 양, 하늘과 땅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도 상생, 상극 혹은 목화 통수로 나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러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책을 읽는 독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조차도 말하자면은 농락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무시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23페이지. 천간의 음양 구분 및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천간의 음양 구분에 대한 부정.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쭉 이제 이 책은 중요한 그렇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설명을 하고 넘어가 되면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되는 것입니다. 천간의 정의. 사주에서 말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을 종류로 말한다면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되지요. 10개. 이러한 천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면 다음 같은 이 천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째로 운명의 길을 대신하는 것, 일간을 말하기도 하고 육신이라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더라. 네 번째, 천간이 합하기도 하고 중하기도 하여 운명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다섯 번째, 세월이라는 지지에서 말하면은 가벌병정 무기, 이 말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자축이 맺은 소미신유술해, 즉 봄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지지에 천간이 변화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천간의 생로병사 또는 우리는 신을 명리에서 말하면 시변 생로병사, 시변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사주라는 운명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천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천간의 구분 및 부정을 이야기한다면은 천간의 음양 구분. 사주에서 사용되는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렇게 구분한 음과 양으로 사주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본다. 먼저 그런 음과 양의 구분 본다면은 양의 천간은 갑병무경임이며 음의 천간은 을정기신계로 하고 있으며 사주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책들은 이렇게 당연하게 그런 거와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구분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이제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갑과 을이 말입니다. 주역에서 이제 신의 명리를 배우면서 갑과 을은 갑의 괴는 이렇습니다. 을의 괴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 두 개로 본다면은 갑과 을 두 개로 본다면은 양효가 세 개고 양효가 두 개, 음효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두 개를 본다 하면은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이게 소위 말하는 양효가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양이 강한 우세한 양이 이것보다는 말하자면 이것보다는 양으로 볼 때 효의 관계를 볼 때 효의 관계를 볼 때 이쪽이 갑이 을보다는 양효가 많기 때문에 양간 음간이라고 그랬기네. 알고는 그랬어도 된다. 갑이 양효가 많다. 을은 양효가 갑보다는 하나 적다. 그래서 갑을 양간이라고 을을 음간이라고 한다. 이 알고는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 다음에 병과 정을 본다라고 이게 말하면 병은 양 이렇게 되고 정은 효가 어떻게 되냐 하면 괴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병과 정 두 개를 볼 때는 뭐다 말입니까? 양효가 이것보다는 많지요. 그래서 양간이라고 음간이라고 한다. 무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경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렇고 봤을 때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 어디까지 사용. 먼저 그런 양효와 묘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24페이지 2 천간의 음양 구분에 대한 부정. 그러면은 천간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무슨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은 이 말입니다. 1. 이러한 천간들은 왜 음이라는 그룹과 양이라는 그룹으로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더라. 그래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내가 항상 이 학문이라든지 뭐든지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가령하여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애들 보십시오. 애들 보면은 애들이 막무가내로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유 설명 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애가 뭡니까? 분명히 우리 어른들은 눈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걸 볼 때는 애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윽박질은 잘못됐다고 애들인데 이야기하면 그 애는 뭡니까? 고집을 더 피우겠죠. 그런데 그거를 네가 어째서 이거는 네가 지금 고집 피우는 게 잘못됐다. 이래서 네가 지금 잘못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나? 하고 설득을 시켰을 때는 그 애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설명을 말하면 그렇게 한 설득을 하면은 부모 말이 맞구나 하고 고집을 말하면은 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조건 엇박지르면 애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낼 수밖에 없고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음과 양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계를 음간 양간으로 나눴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25페이지 위에 다시 말하여 갑병무경임이라는 것들이 양이라는 그룹으로 되어야 하고 을정기신계라는 것들이 음이라는 그룹으로 구분되어 이러한 것들로 그룹화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치적인 아무런 설명이 없다. 무작정 그렇게 구분하여 두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도 우리 회사에 다니든지 사람 사는 일에서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설명해봐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그 세월 가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영원히 그러는 것도 사람이 뭡니까?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이 천강 각각에 대한 것들에서 갑이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유, 병이 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 무가 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 경이 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임이 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을이 음이 되어야 정이 음이 되어야 하는 기가 음이 되어야 신이 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개가 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치적인 설명이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여
어떤 사람이 갑병무경임은 음이고 을정귀신개는 나는 양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학문적인 반항을 누가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이 말입니다.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갑, 예? 갑, 정, 예, 기, 신, 개를 이거 우리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갑병, 예, 미안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예, 갑병무경임을 이걸 양이라고 하고 이 말입니다. 양이라고 을정 기신 개를 음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나는 누구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게 음이다. 이게 음이다. 이게 나는 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아무런 어떤 학문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학문이라 하면은 왜 이게 양이고 왜 음이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할 때는 그거는 신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주의겠어. 이거는 효가 이렇고 어른 효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양간이라 하고 이걸 음건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면은 그렇구나 하는 논리적이 되겠지. 설득을 할 수 있고 설득을 다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말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유와 을이 음이 되어야는 그렇긴 해. 다시 말하여 25페이지 그 중간 밑에 이치적인 설명이 없는 거죠. 그래 말하면은 개가 임이 되어야 하는 유에 대한 이치적인 설명이 없더라. 다시 말하여 어떤 사람이 금시 설명드린 겁니다. 갑병 무경 임은 양이고 을정 귀신개는 양이라고 하든지 혹은 막 섞어서 을병 무경 개를 양이라 하고 갑정 귀신 임을 음이라고 하여도 이런 것들에 막 섞어지기 막 달라지는 겁니다. 하여도 틀렸다고 할 아무런 학문적인 논리와 중심점이 서 있지 않더라. 학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4번째, 갑과 을에서 갑을 양이라 하고 을을 음이라고 한다면은 갑과 을이 분명히 그렇게 어디됐든 간에 양과 음이라 하는 것도 뭐 반대적인 또는 이분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페이지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은 양과 음이라고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심각하게 여러분들 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체를 그렇게 이 양과 음이라 하면은 양과 음으로 설명할 때는 반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불구하고 갑과 을을 뭐로 취급해 버립니까? 갑과 을 목이라는 동일한 반대적인 거라고 생각해 놔놓고 목이라는 동일한 말하면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또 합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반대적인 음과 양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거 두 개를 또 목이라고 할 때는 또 언제냐 이 말, 뭐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헷갈리죠. 논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논리.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처음에는 쭉 넘어가다가 이렇게 봤을 때 뭔데 반대라고 했을 때는 배타적이라고 음과 양이 배타적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왜 이걸 또 목이라고 하는 동류로 봐버리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 유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이 없더라. 마찬가지로 병정, 무기, 경신, 임과 계에서 똑같더라. 다음에 음과 양으로 나눈 천간들을 사주풀이를 할 때 어떻게 이용한다는 목적에 대한 설명이 또 애매하더라.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어도 설명이 단순하게 한두 개 나오지 말하면은 대운 뽑을 때 나옵니다. 애매하더라. 천간들을 음과 양으로만 구분했을 뿐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주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내용들이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더라. 5번째. 주역이 운명을 결정한 이론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역의 어디를 찾아보아도 천간의 음과 양으로 구분한 설명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러한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구분하여 놓고 있는지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더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천간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은 육식갑자의 갑자, 얼축, 병인정모에서 쭉 개까지 육식갑자라는 것을 말하자면 양자, 음축, 양인, 음묘, 음진, 음사, 음오, 음미, 말하면은 양신, 음유 이런 식으로 쭉 구분할 수도 있는 것과 같으냐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렇게 구분해 보면은 육식갑자 전체를 말하자면 음과 양으로 나누는 딱 두 개만 말하면은 30개를 확 줄어들어 갑니다. 천간만 봤을 때는 천간만 양과 음이 구분되니까 딱 육식갑자가 30개를 확 줄어들어 갑니다. 이 말 안 되는 거겠죠? 아닙니다. 말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육식갑자 여러분들 설명하자면은 자 갑자라는 게 갑자에서부터 개까지 육식갑자가 있는데 이거를 천간을 음과 양으로 나눈다면 이거는 말하면은 양자로서 끝나쁘고 이 말이에요. 뭐 을축은 음축으로 끝나니까 양과 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양음 되니까 60개가 30개로 양음을 나눠주니까 확 줄어 30개가 아니죠. 확 말하면 확 어찌 됩니까? 양음 되니까 확 줄어 들어가 버는 거 아닙니까? 말하면 그렇게 확 줄어 들어가는 거지요. 무슨 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설명한 내가 이야기하는 이 자체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은 학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 말하는 거 저자석적이 궤변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 들어가는 게 맞구나. 왜? 이때까지의 사주가 맞은 것 같으면요 내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 없는데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이렇게 김명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